낭만이 감도는 고요한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땅을 파고 있는 남자가 있다. 그가 파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묻힐 무덤. 쓰러질 듯 남아있는 힘도 얼마 없어 보이는 그는 무슨 이유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일까? 아이고, 3살 적에 애비를 잃고 이제 애미까지. 아이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머니까지 여의고 천의 고아가 된 소년 춘화. 그의 비참한 인생 역정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돌봐줄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혼자 힘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했던 춘화는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쫓으면 쫓겨나고 때리면 맞고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떠했는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해결했고 아무 곳이든 등 붙이는 곳이 그의 집이나 다름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춘화 씨에게도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체 검사 결과는 제1보충력, 즉 군대를 면제받은 것이었다. 고아에다 학력이라고는 국민학교 중퇴가 고작인 춘화 씨에게 직업 군인이 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꿈에 불과한 일이었고 인생의 단 하나뿐인 꿈과 희망이 그렇게 그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직업 군인의 꿈이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난 뒤 춘화 씨는 살아갈 아무런 의욕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도 사회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었고 미천이 필요 없는 막노동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왜소하고 힘이 없는 그에게 일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춘화 씨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을 사서 용문산에 올랐던 것이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소주 한 병이 그나마 춘화 씨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것이 그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내력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이었다. 춘화 씨가 고심 끝에 자신이 묻힐 장소로 결정했던 용문산. 그곳은 전기가 센 명산으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무덤과 가까운 곳이기도 했다. 그때 당시에 그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고 뭐 내 하나 죽어봐야 누가 뭐 묻어줄 사람 없다는
그러한 충격을 되게 받아가지고서 제가 산으로 스스로 올라가서 그것을 참 땅굴을 반나절이나 팠지요. 그저 어머니 앞으로 간다는 그러한 생각밖에는 전혀 나지를 않았지요. 참 뭐 울기도 엄청이 울었지요. 뭐 이제는 도저히 뭐 가망도 없고 또 뭐 이 세상에 누구 하나 뭐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돈 들어가서 어머니 곁으로 들어가서 돈이 없어 약을 먹는 간편한 방법마저도 택할 수 없었던 춘화 씨. 무덤 속에 누워서 찾아올 죽음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며 그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는 몸, 이렇게 갑니다. 하느님,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따뜻하고 풍족한 곳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신이 있다면 어머니 앞으로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룻밤 지니고 이틀밤 지니고 3일밤 지닐 때도 계속해서 주위에는 어두움과 압력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고치고 앙견이 뭐니 해서 그냥 참말로 엄청난 그런 그 참 무서움이 퍼부어댔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한참을 그렇게 비가 푸르던 어느 순간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엔 돌이었다. 이놈!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살아온 내 인생인데 난 죽어도 못 나가! 못 나가! 돌세례를 맞으면서 죽어도 못 나간다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춘화 씨. 그 순간 그에게 떠오르는 것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했던 자신의 비굴한 과거들이었다. 에이씨!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쫓기기만 했던 인생이 아니었던가. 번듯하게 지붕이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주인이 없는 거리에서도 마음 놓고 눈붙일 수 없는 삶이었는데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내쫓겨야 하다니 지나간 서글픈 기억들이 춘화 씨의 일을 더욱 악물게 했다. 삼일을 견디고 내 몸을 만지니까 살아있더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이제 알게 되었죠. 되었는데 뭐 주인은 상당히 살벌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러한 악정 고투를 여기서 견딘 사람이 무엇인들 못하겠냐 해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참 굴에서 나와가지고서 그때 이제 새벽을 참 보니까 상당히 그 힘이 솟던군요. 그래서 그때서 살자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짚고 올라서는 순간 팔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3일 밤낮을 굶었는데 힘이라니. 그 순간 춘화 씨는 자신이 판 것이 누군가의 무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한 마음에 유골들을 잘 수습해 자신이 팠던 그 무덤에 묻어주었고 망자의 명복을 빈 다음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온 후 춘화 씨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무서웠던 그날 밤 이후에 생긴 힘 때문에 일을 얻기도 일을 하기도 한결 수월했고 죽을 고비를 넘긴 마음가짐 때문이었을까. 자살을 결심하기 전과는 반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었다. 일뿐이 아니었다. 춘화 씨가 29이 되던 해 우연히 천생배필인 복임 씨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And if you did, was she crying, crying? Hey, if you happen to see the most beautiful girl. 자, 강철 주목 김춘화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때 얻은 불가사의한 힘으로 춘화 씨는 1997년 11월 보여주시죠. 긴 열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시간은 좀 됐습니다. 거기서 춘화 씨는 난생 처음으로 1등이라는 것을 해보았고 1등 상품으로 29년이나 원하던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갔다 오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참 많은
그 힘을 얻게 되었고 참 180도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돌려놓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이 IF 시대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죽을 각오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이겨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바꿔놓은 미스테리한 사건. 이런 미스테리는 결국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